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추린 경제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낙관론이 지속하는 가운데 혼재됐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0.11%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12% 하락했고 나스닥 지수는 0.02%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 미국과 중국이 관세 일부 철회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소식통을 인용해 현지 시간 5일 보도했습니다. 저널 측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 관련 조치를 하면 중국도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일부 관세를 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산 보툴리늄 톡신 제품 중 처음으로 미국에 진출한 대웅제약의 나보타가 올해 3분기 현지에서 150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대웅제약의 파트너사 에볼루스는 실적 발표를 통해 나보타의 올해 3분기 매출액이 1,320만 달러라고 발표했습니다. 직전 분기와 단순 비교하면 올해 3분기 매출은 574% 성장한 수치입니다. 투표 조작 의혹을 받는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X 101의 안무 PD 등 제작진 2명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죄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혐의도 소명돼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일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2140선까지 올라왔는데요. 6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일단 어제 수급 자체가 좋았습니다. 외국인이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만 3천억 원 넘게 사들였는데요. 지난 7월 이후로 가장 큰 폭으로 사들였습니다. 어제 장중에 뉴스가 하나 발표가 됐습니다. 중국의 인민은행 측이 대출 금리를 3년 만에 인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오면서 우리 시장의 투자 심리가 함께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672선까지 올랐는데요. 어제 아시아 증시 전체가 강세였습니다. 일본의 니케이 지수도 1% 이상의 강세를 보였고 중국 증시도 모두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이 됐는데 이런 시장 상황들 출발 증시 와일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신생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는 올해 들어서만 벌써 수익률이 20%를 웃돌면서 전 세계 주요국 증시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정확하게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미국은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중국은 광군제를 앞두면서 가장 강한 두 나라가 최대 소비 시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시장 영향은 어떨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코스피가 2140선을 뚫었습니다. 상승세 계속 가져갈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요즘 항공업계의 최대 관심사는 바로 아시아나 항공을 누가 인수할지입니다. 아시아나 항공 매각을 위한 본 입찰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시장 영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일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된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인데요.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뉴욕 증시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주요 지수는 올해 들어서만 수익률이 벌써 20%를 웃돌면서 전 세계 주요국 증시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상승세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의 상승장, 우리 시장의 상승 상황으로 바로 직결되어지는 그래도 좀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그 신호를 계속해서 주고 있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조금 좀 기분이 좀 나아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 가져보게 되는데요. 지난 밤 역시 월요일도 마찬가지. 지난밤 역시 미국 시장 상승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우지수하고 나스닥 지수 둘 다 모두 다시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다만 S&P 500 지수만 다소간에 좀 약보합세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여기에는 두 가지 매우 긍정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앞서서 최원학과 말씀해 주셨다시피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의 완화, 기대감이 계속해서 시장 내에 불거져 나오고 있고 여기에 발표된 경제 지표 역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었다라는 점. 어제 미국의 10월 서비스 PMI 지표 두 가지에서 동시에 이제 나왔습니다. 공급자관리협회라고 얘기하고 있는 ISM 서비스 PMI 지표가 나왔고요. 또 이제 그 정보관리업체죠. IHS 마켓 에서 발표하는 10월 서비스 PMI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공급자관리협회에서 발표한 그 10월 PMI 지표가 지난달 9월달에 52.6에서 지난 10월 54.7로 개선되어지는 그런 모습. 근데 마켓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PMI는 조금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9월달에 50.9에서 10월달 50.6으로 한 2년 만에 최저치를 좀 기록하는 그런 모습. 근데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두 가지가 조금 좀 엇갈리는 어떤 그 서비스업 지표가 나타났었다라는 점. 근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두 지표 모두 50을 넘어서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전히 50을 넘어서 있다. 그리고 특히나 마켓사가 제공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공급자관리업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공급자관리업계 그 서비스 PMI는 말 그대로 구매자관리 지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자관리업계에서 발표하는 구매자관리 지수. 이것이 52.6에서 54.7로 개선되어지는 그런 모습.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제조업 PMI 지표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미국에서는 서비스업 PMI 지표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라는 점. 근데 어제 중국의 이제 그 서비스 PMI는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죠. 하지만 시장 그렇게 크게 동요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중국은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맺혀져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미국은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쪽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그 연말이 다가오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들 속에서 서비스업에 대한 긍정적인 그림, 그리고 긍정적인 어떤 그 경제 지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소비의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을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서 어제 발표된 미국의 경제 지표, 서비스 PMI 지표, 긍정적으로 나와줬다라는 부분. 일단은 우리 시장에도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지금 이제 미국에 진행되고 있는 재료는 호재로 모든 것이 다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물론 악재도 있긴 합니다만은 크게 호재 세 가지로 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주요국에 미국도 그렇고요, 유로존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유동성이 지속되고 있다. 계속되는 주요 중앙정부의 돈 풀기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 두 번째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의 완화가 계속해서 뉴스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 가장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무역 관세 철폐라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1차적으로 시진핑이 미국에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솔솔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결국 칠레에서 열리게 될 예정이었던 에이펙 회담이 무산이 되면서 미국과 중국의 정상 간의 서명이 조금 좀 오리무중으로 가는 것은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감이 있었지만 양국 간 어떤 양국 간의 어떤 그 정상 간의 만남은 일단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완화는 계속해서 어떤 그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 세 번째는 반도체를 비롯한 전반적인 산업별 선순환 사이클로의 진입 기대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라는 점. 여기에는 아마도 2주 전 주말에 발표되었던 인텔의 실적 발표에서 기반이 되진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 지금 가져보게 되는데요. 인텔의 실적 발표 상당히 긍정적이었죠. 그리고 오늘 저녁입니다. 오늘 저녁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 미국에서 이제 퀄컴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인텔의 실적 발표에 이어서 퀄컴의 실적 발표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바닥론이 확산되게 된다라면 지금 현재 52주 신고가를 연일 신고가 행진을 보여주고 있는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반도체와 관련된 반도체 관련 산업군들 긍정적인 주가 흐름 계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수 있다라는 점까지 아울러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근데 우리 이 부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중 유동성이 계속 공급이 되고 있다. 근데 그 공급의 방법이 이제는 금리 인하라는 쪽에서 자산 매입이라는 쪽, 대차 대조표의 확대라는 쪽으로 지금 지금 변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조금 좀 눈여겨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추가 금리 인하는 어찌 보면 좀 제한적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가져보게 됩니다. 미국이 올해 들어서 벌써 3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했죠. 유로존 같은 경우는 이제는 더 이상 금리를 내릴 어떤 그 여지가 상당히 제한적인 그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중에 돈을 계속해서 경기 부양에 대한 경기 안정에 대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경기 부양, 통화 확대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자산 매입을 통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런 자산 매입의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고 자산 매입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유로존은 진행이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되어 가면서 채권 시장의 안정화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FRB 역시 이제 그 단기채 매입을 진행하고 있고요. ECB 역시 이번 달부터 월 200유로 정도의 자산 매입이 실질적으로 재개됐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통틀어 생각을 해봤을 때 시장 내 유동성이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유동성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믿음을 계속해서 주고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시장 내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는 점. 여기에 한 가지 더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11월과 12월은 어찌 보면 연중 최대 소비 시즌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이제 소비 시즌이 막 시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강세장이 11월과 12월에 항상 나타났었다라는 높은 비율로 나타났었다라는 부분으로 인식을 좀 생각을 좀 해두시면서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12월 말까지 진행이 되는 산타 랠리로까지의 연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1월 효과까지도 연결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근데 이 부분을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결국은 소비라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촉발되어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1월 효과라는 부분은 배당이라는 것 한 가지와 정부 정책의 발효, 정부 정책의 발표, 정부 정책 어떤 그 1월 효과다라는 부분 이렇게 조금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11월, 12월, 1월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가능성, 그런 부분들,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시청자 조금은 좀 편안한 마음으로 시장 대응하셔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완화적인 통화 기조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믿음, 그런 부분들이 바탕에 깔려있는 그런 상황, 그 속에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확대되어지고, 이런 부분은 결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시장 내 외국인들의 자금 유입이 확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지난주까지는 외국인의 수급이 그다지 녹록치는 않았습니다만은 어제 외국인 일단 긍정적인 모습으로 돌아와 주었죠. 1,000억 원이 넘는 순매수,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시작됐다라는 점. 이 부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이렇게 되면서 고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커지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반도체 바닥론과 어우러지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4차 산업 관련주의 관심 다시금 시장 내 커지고 있다라는 점, 우리 시청자분들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뉴욕 증시 강세장이 지속되고 있다는 부분 짚고 왔는데, 일단 여러모로 상황이 좋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블랙 프라이데이, 중국은 광군제를 앞두면서 이 G2가 나란히 최대 소비 시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세계 최대 소비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미국, 그리고 세계 최대 제조 국가 더하기 또 소비 국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국. 여기서 지금 중국은 광군제가 지금 임박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 미국은 블랙 프라이데이가 임박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 결국은 미국과 중국 G2 국가들의 연말 소비 대목의 시작이 임박하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해외 판매 비중이 높은 소비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여기에는 의류 업종이 들어가고요, 화장품 업종이 들어가고, 식품 업종이 들어간다. 더 나아가서는 운송 업종과 전자결제 관련주까지 포함되면서 결국은 연말 연시, 면세점과 가전업종까지 전체적으로 소비와 관련된 유통업체들과 운송업체들, 그리고 제조업체들까지 아우르게 되는 그런 모습,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요. 중국 광군제는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11월 11일이 되겠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 매출이 우리 돈으로 52조 원. 그리고 여기에 3분기 중국 소비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8% 이상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이번 다가오는 중국 광군제 상당 부분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 시장에서 다시 한번 좀 염두에 두시고요. 여기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한 3주 정도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가 이제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11월 네 번째 금요일, 그 블랙 프라이데이 주말이 되고요. 그 다음 주 월요일에는 사이버 먼데이라고 그래서 미처 오프라인에서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사지 못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금 또 행사가 연장이 되어지는 사이버 먼데이까지도 지금 현재 진행 예정에 있다라는 점. 연 매출의 무려 20에서 30%가 금요일 그 주 한 주에 지금 집중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점. 작년 통계를 봤더니요, 미국 시민 1인당 평균 $1,000 이상을 구매하더라. 네,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런 분들 너무나 이제 그동안 당연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의류나 화장품이나 면세점, 가전. 그런데 최근 시장 내 변화하고 있는 새로운 트렌드는 이제 해외 직구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지금 해외 직구가 상당 부분 그 비중이 확대되어지고 있는 부분. 중국 역시 해외 직구, 미국 역시 해외 직구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놓고 이제 해외 직구와 역직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편승해서 수혜를 받을 만한 기업들, 업종군들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해외 직구를 대행하고 있는 운송업체를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전자결제 관련주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다라는 점. 이런 점들, 지금 현재 시장이 변화하고 있는 그 트렌드에 편승하는 전략 또한 상당히 편안한 어떤 그 시장 대응 전략 중에 하나가 아닐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같이 좀 염두에 두셨으면 어떨까 싶네요.
네, 최대 소비 시즌과 관련해서 운송주 그리고 전자결제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보아야 한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시장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 어쨌든 우리 시장도 코스피 시장 2100이라는 중장기 어떤 그 박스권을 상향 탈피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지금 포착이 되어지고 있고요. 코스닥에서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유입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양상의 완화 기대감과 유동성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두 가지가 같이 어우러지게 되면서 여기에 반도체와 관련된 바닥론까지 경기 선순환 고리까지 같이 그 기대감까지 같이 합세해 나가면서 시장 긍정적인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부분은 어찌 보면 11월을 넘어서 12월, 1월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마저도 들게 하는 그런 부분이다. 근데 다만 한 가지 우리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은요. 우리나라가 좀 장기 저성장 그리고 장기 저물가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잔존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저물가 관련해서 조금 저는 최근 환율의 양상을 보면서 지금 현재 저물가 양상이 조금 더 심각한 상황으로 빠지게 될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 아닌 걱정을 좀 가지게 되는데요. 최근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의 완화 양상으로 중국의 위안화가 시리안을 하향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이 어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요. 어제 나타났고요. 위안화의 강세 상황은 다소간 조금 더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라는 점. 그러다 보니까 위안화의 강세와 맞물려서 우리나라의 원화의 강세가 다시 말씀드리면 환율의 하락이 최근 좀 급작스럽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 그러면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원화의 강세는 결국은 수입 물가의 하락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점. 수입 물가가 하락을 하고 수출 물가의 상승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점. 그러면 당장 저물가의 우려감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수입 물가 환율의 하락으로 인해서 원화의 절상으로 인해서 수입 물가가 더 추가적으로 하락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라면 저물가라는 그런 우려감은 조금 더 심각하게 시장이 받아들여질 그럴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을 수 있다라는 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난 3개월 동안 생산자 물가 지수는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고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개월 연속 마이너스 이후 지난달 0.0%의 상승, 0.0%로 집계되는 그런 모습들. 소비자 물가 하락이 멈췄다라는 쪽으로 좀 해석이 되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여전히 수입 물가의 하락으로 인해서 다음 달 그러니까 11월이 되겠죠. 소비자 물가의 추가적인 마이너스 가능성도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되겠다라는 부분. 결국 이런 부분들은 외국인 수급에 상당 부분 발목을 잡힐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부분. 아무래도 이 부분은 한 가지 우려감으로 우리 시청자들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박스권이 지금 상향 돌파 그리고 상승 지속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배경 이 부분 역시 우리가 좀 또 긍정적인 부분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연말 소비 시즌이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다. 결국은 소비 관련주에 대한 관심 그리고 1월 효과와 연결되어질 것이다라는 점. 배당 관련주에 대한 관심 그리고 정부 정책이 과연 어떤 쪽에 더 집중이 될 것이냐. 세원이 그러니까 그 정부의 세금이 어떤 쪽으로 더 지출 확대가 일어나게 될 것이냐. 그리고 정부의 정책의 방향성에 수혜를 받을 업종은 무엇인가. 결국은 1월 초면 아마 이런 부분들에 상당 부분 가시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긴 호흡 속에서 이런 어떤 그 긍정적인 시장의 어떤 그 업턴과 다운턴 이런 그 가능성을 우리 시청자들 같이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11월과 12월은 소비와 배당 관련주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화장품, 의류, 면세점, 가전. 1월은 정부 정책과 관련된 그런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IT 소재 장비 그리고 4차 산업에 대한 관심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 현재 상황은 일단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상당 부분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이 속에서 결국은 고성장주에 대한 고성장 기술주에 대한 관심 상당 부분 시장 내 점차 확신을 주고 있는 사이클의 업턴 가능성에 대해서 확신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라는 점 눈여겨보시면서 조금 좀 편안한 마음으로 시장 대응 전략 마련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슈와 전략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한국투자증권 김건진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이 2140선까지 올랐습니다.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상승세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조금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바라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코스피가 5일 4거래일째 올라서 2140선이 드디어 넘어섰습니다. 지난 5월 8일 이후 약 6개월 만에 최고치인데요.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어제 같은 경우는 12포인트 정도 상승을 해서 2142.64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3.42포인트 올라서 출발한 뒤 혼조세를 계속해서 기록하다가 시진핑 이런 중국 주석의 이런 연설에 의해서 이렇게 되면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더욱더 괜찮아지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수급에서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의 사자행렬이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코스피를 상승시키고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 한 두세 달간은 정말 연기금의 매수가 정말 우리나라 증시를 많이 끌어올려줬다면 이제는 전 세계적인 어떻게 보면 위험자산 선호 현상 그리고 지금 이제 신흥국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 자금의 영향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이런 매수세가 계속해서 지속만 된다면 코스피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한 660선 정도가 좀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근데 이 라인을 뚫고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좀 주가의 흐름 더욱더 좀 긍정적일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좋아할 만한 이슈 바로 이 환율입니다. 환율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거 워낙 강세로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인데 바로 가만히만 있어도 외국인들은 플러스적인 요인이 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1157원까지 내려온 이런 환율의 흐름 여러분들 잘 체크해 가시면서 시장을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차장님 지금 좀 증권주를 담아봐도 좋겠습니까? 최근 2100선 뚫으면서 유한타증권 같은 경우에 최근에 9% 이상 급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증권주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권주 같은 경우는 가장 크게 움직여주는 게 뭐다? 결국은 거래 대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거래 대금은 사실은 아직은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 거래 대금이 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지금 현재 시중 자금이 지금 현재 증권 쪽으로 지금 현재 넘어오고 있지는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실적 같은 경우 1, 2분기는 사실은 증권사의 실적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3분기 숫자를 보면 별로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증권주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중립적인 생각을 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이런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항공업계의 최대 관심사는 아시아나 항공을 누가 인수할지입니다. 이제 아시아나 항공 매각을 위한 본 입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은 오늘 시장에서도 이 아시아나 관련된 주식들이 조금 오늘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해야 될 게 바로 금호산업을 먼저 떠올리시면 될 것 같다는 거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아시아나항공의 새로운 주인 찾기가 바로 내일입니다. 바로 내일 본입찰이 왔다라는 겁니다. 재계 움직임에 지금 관심이 많이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적격 인수 후보의 이름을 올린 바로 애경그룹 그리고 스톤브리지 캐피탈 컨소시엄과 HDC 이런 현대산업개발 그리고 미래에셋 대우 컨소시엄이 지금 현재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가운데 막판 유력 대기업들이 뛰어들 가능성이 아직도 여전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홍콩계 사모펀드 뱅커스트리트과 그리고 컨소시엄을 구성한 사모펀드 KCGI 같은 경우도 어떤 전략적 투자자와 함께 입찰에 들어올지 지금 현재 관심을 많이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구모산업과 매각 주관사인 크레딧 스위스 증권이 오늘 7일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이런 본입찰을 진행합니다. 구모산업 같은 경우 본입찰 후에 우선 인수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주식 매매 계약 체결을 거쳐서 가능하면 연내에 매각을 다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매각 같은 경우는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 구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분율 거의 31%와 그리고 또 아시아나항공이 신규로 발행하는 보통 지수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서 아시아나항공의 경영권을 잠재 투자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전날 아시아나항공 주가가 5,795원 기준으로 구주 인수대금 한 4천억 정도고요. 신주 발행액 1억에 어떻게 보면 경영권 프리미엄에서 20에서 30까지 얹으면 아마 한 1조 원 가량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 여기에 에어 서울, 에어 부산, 아시아나, IDCT 등 6개의 자회사까지 통매각 원칙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매각 가격은 1조 5천에서 2조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시아나에 최대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 바로 애경그룹인데요. 그동안 약점으로 지점됐던 이런 자금력 해소하기 위해서 운용 자산이 1조 원이 넘는 스톤브리지 캐피탈가 지금 현재 손을 잡았고요. 또한 신생, LCC, 제주항공을 국내 3위로 키워낸 이런 경영 능력과 항공업황이 좀 밝다는 점도 지금 현재 장점으로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아시아나항공 인수 시에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경영 효율화와 중복 노선 조정 등을 통해서 운영 최적화를 통해서 아시아나 이런 재무구조도 최대한 개선하겠다는 이런 방침을 세우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또 지금 이제 유력 얘기가 나오고 있는 현대산업개발 미래에셋 컨소시엄 같은 경우도 아시아나 인수전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현금성 자산만 1조 5천억에 달아서 재무구조가 탄탄한 이런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과감한 투자로 승부를 거는 이런 미래에셋의 시장도 어떻게 보면 주목도가 높습니다. 실제 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 인수 시에 현재 그룹이 보유한 면세점과 호텔 사업 등의 부분에서 시너지를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최근 강원 오크밸리를 인수하는 등 그룹 내 사업 다각화에 대한 이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도 아시아나 인수에 어떻게 보면 관심을 둔 배경으로 꼽힙니다. 또한 초기 인수 후보로 꼽혔던 SK나 GS 등의 어떻게 보면 대기업이 예비 입찰에는 불참했지만 본입찰 참여를 할 경우 실제로 어떻게 보면 아시아나의 이런 몸값이 상당히 높여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 얘기 드리겠습니다. 실제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 이은 국내 2위 항공사로 국제선 노선이 70여 개에 보유한 글로벌 항공사입니다. 찌르기 어려운 항공 운송 사업 면을 보유하고 있어서 항공업 진입을 노리는 기업들에게는 많이 매력적이다. 다만 좀 7조 원이 넘는 부채를 떠안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항공기 이런 노후화 등에 따라서 추가로 좀 적지 않은 투자가 돼야 된다는 이런 점은 좀
부담이 되고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어찌됐든 오늘 금호산업 등 이런 아시아나 계열사들이 오늘 좀 움직임이 좀 활발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금호산업 어제도 강세였죠. 주가 흐름은 2부에서 계속 따라가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시 비중 확대에 대한 찬반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교육주가 증신의 새로운 테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강력한 테마도 될 수 있을까요? 자, 우선은 강력하다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부족할 수는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지금 현재 조금 관심은 분명히 끌어야 될까.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뭐 대형주에서 지금 현재 중소형주 쪽으로 지금 현재 무게중심이 살짝 변화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입시제도 변화로 새로운 테마 형성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정시 비중 확대로 인해서 이런 찬반 논쟁이 많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메가스터디 교육이나 메가 MD 같은 그리고 디지털 대상 등의 이런 교육주 등의 이런 관심이 꾸준히 지금 현재 필요하다라는 이런 얘기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시 비중 상향 조정이 확실시 된다면 제도 이런 적용보다도 교육주의 주가 레이팅이 앞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로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이런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해서 심화가 되면서 문재인 대통령님이 실제로 직접적으로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실제로 밝히면서 교육부에도 어쩔 수 없습니다. 바로 대입에 대한 이런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할 것이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에 대한 흐름이 계속해서 조금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입시 제도에 대한 이런 것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실제로 수능이 치러지면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타나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테마가 시장을 주목할지는 아직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중소형주 쪽으로 계속해서 지금 현재 시장이 돌고 있는 것은 맞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하나의 테마로 교육주들이 분명히 얘기가 나올 거다. 그렇지만 바이오 같이 폭발적인 이런 모습까지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생각은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보면 되겠습니까? 네, 오늘 장도 어떻게 보면 좀 앞에서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시장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런 모습이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시즌입니까? 실적 발표 시즌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즉 실적이 어떤 섹터가 잘 나오는지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오세아 임플란트 같은 경우가 실적이 아주 잘 나와주면서 주가의 흐름이 아주 좀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 또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실적을 좀 하회하면서 조금 실적은 좀 어려워지. 오늘은 좀 주가에 좀 조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좀 조정을 많이 받았던 2차 전지 관련된 주식들과 그리고 5G 관련된 주식들이 조금 현재 관심 있게 여러분들 관심권을 계속해서 바라보시면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수급상으로 바라보아야 될 수급 주체 어디다? 바로 아직까지도 연기금 그리고 외국인들의 주체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셔야지 시장의 흐름을 계속해서 보십니다. 지금 현재 추세는 분명히 전고점 라인들을 다 뚫었습니다. 2100선과 660선이 있었었는데 이 라인을 둘 다 이틀 전에 강하게 뚫어줬고요. 우상향이 주는 모습 어떻게 보면 그동안 좀 상당히 오랫동안 박스권에 있었던 흐름을 이것이 조금 더 뚫어지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점, 이건 좀 더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즉 떨어질 때까지 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추세를 타고 가시는 게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좀 유리한 방향이 아닐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김건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하루하루 날이 더 추워지고 있습니다. 따뜻한 옷차림이 필요한데요.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이 7도까지 떨어져 있지만 내일은 6도, 모레는 5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오르는데요. 일교차가 무척 크게 벌어집니다. 이런 날씨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데요.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은 공기가 좋지 못합니다. 국내외 오염물질의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요. 오전에 서쪽부터 농도가 짙어지기 시작해 오후에는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오르겠습니다. 외출 시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시각 위상 영상입니다. 추운 날씨를 보이면서 곳곳으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언 곳이 있고요. 이 내륙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껴 있습니다. 농작물 관리 및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산동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맑은 하늘이 예상되지만 공기질이 탁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대전 18도까지 오르지만 그만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동해안 대체로 맑은 하늘이 보이겠고요. 오후부터 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낮 동안 20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의 하늘도 맑겠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광주와 대구 20도까지 올라 선선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목요일부터 토요일 사이에는 동해안으로 비 소식이 있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